여러분,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40년간 직장에 다니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씨, 올해 65세.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내고 이제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죠. 아침 7시 정수 씨는 습관처럼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출근 준비로 바쁜 시간이었는데 이젠 할 일이 없어요. 거실에 나가니 며느리 수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 민호는 벌써 회사에 나갔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차갑습니다. 정수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예전엔 내가 가장이었는데 이젠 집에서도 손님 같구나. 오후가 되자 정수 씨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잣말을 합니다. 바깥 사돈 만나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요즘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하지만 정수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이미 그에 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다 유용한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아침에 당신의 방을 내놓으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어느 저녁 아들 민호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게요. 거실에 앉은 정수 씨 앞에서 민호와 수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사실은 수진이가 임신을 했거든요. 정수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손자를 갖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아이 방이 필요해서요. 아버지 방을 좀. 순간 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방을 내놓으라는 얘기였거든요. 내 방을? 그럼 난 어디서 자라고? 거실에 간이 침대 놓으면 되죠. 아버지 혼자시니까 공간도 많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을 일해서 마련한 이 집에서 이제는 거실 한 구석으로 밀려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손자를 위해서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날 밤 정수 씨는 간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만의 공간, 유일한 안식처였던 방을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다가왔어요. 방을 빼앗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 씨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간이 침대는 불편했고 밤마다 등이 아팠습니다. 더 힘든 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마치 집안에 불필요한 물건 취급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아이한테 안 좋다고 하네요. 아버지, 친구분들 집에 오시지 말라고 해주세요. 시끄러워요. 아버지, 냄새 나니까 창문 좀 열어놓으세요. 하나하나가 정수 씨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또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좋은 요양원 하나 알아봤는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도 편하시고 저희도.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거야? 잠깐만요. 그냥 구경만이라도. 하지만 정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구경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수순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정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카드를 쥐고 있는 법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은행에 다녀온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민호야, 수진아. 잠깐 앉아봐. 둘이 자리에 앉자 정수 씨가 봉투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민호와 수진이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억. 그래, 5억이다.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야. 정수 씨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돈이 있으셨다면 왜 말씀을? 왜 말해야 하나? 내 돈인데. 그런데 말이다. 정수 씨가 통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서? 좋다. 나도 결정했어. 네, 나는 내 집을 사겠다. 이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혼자 살겠어. 민호와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이다. 이 집 전세금 3억 내 돈으로 넣은 거 알지? 그것도 다 빼갈 거야. 아버지. 잠깐만요. 이야기를 좀. 하지만 정수 씨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4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밤 정수 씨는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병원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네요. 갑자기 웬 병원?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밤에 헛소리도 하신다고 수진이가.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제도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 가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퇴직하신 지가 언제인데. 정수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민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아버지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습니다. 치매? 내가? 네, 의사 선생님이 금전 관리를 혼자 하시기엔 위험하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요. 그래서 통장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요. 안 돼. 그건 내 돈이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의 재산은 가족이 관리할 수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정수 씨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요양원도 이미 예약해놨어요. 아버지를 위해 최고급으로 골랐습니다. 정수 씨의 마지막 저항도 무력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말이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어떨까요? 자유를 잃은 한 아버지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얀 벽, 똑같은 침대, 정해진 시간. 정수 씨의 새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면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마저도 30분 뿐이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민호와 수진이 왔지만 정수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봤자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테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 혼자 면회를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결혼하면서 집이 필요하다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아버지도 예전에 돈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빠가 사업한다고 다 가져가더니 지금은 수진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자식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시는데 벌써 한 달째 아무도 안 가고 있어요. 그 순간 수진의 눈에 정수 씨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니라 한때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아버지로 말이에요. 아버님 혹시 정말 치매가 아니신 거예요? 정수 씨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넌 똑똑한 아이야. 내 눈으로 직접 봐라. 여러분,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모습과 시아버지의 모습이 계속 겹쳐 보였거든요.
다음 날 수지는 친정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친정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아, 늙으면 짐덩어리가 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내 시아버님은 어떠시나? 나보다는 자식들이 잘해드리겠지?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수 씨도 똑같은 처지에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아버님 다시 모셔와야겠어요.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잘 지내시는데. 잘 지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수진아, 아버지는 치매가. 치매가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려고 치매라고 한 거잖아요. 내 친정아버지처럼. 그날 밤 수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우리한테 똑같이 한다면 민호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방은? 아이 방은 우리 방 옆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요. 원래 아버님 방이잖아요.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양원 앞에 차가 서자 정수 씨는 놀랐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함께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집에 가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네, 아버님 방 그대로 있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 정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정적이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지방 앞에 서서 말이에요. 아버지 들어가세요. 민호가 정수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수 씨가 천천히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말이에요. 방문을 열자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정수 씨의 책상, 의자, 그리고 사진들까지. 아버님, 저녁 준비할게요.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정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그 통장 말이다. 아버지. 가져가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네. 손자 이름은 내가 짓는 거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집안의 웃음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개월 후 정수 씨는 손자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정민, 바른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친정아버지도 모셔왔습니다. 이제 두 할아버지가 함께 손자를 돌보고 있어요. 때로는 정수 씨가 수진의 아버지에게 말하곤 합니다. 바깥 사돈, 술 한잔 할까요? 두 노인은 마당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려. 그렇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 노을이 두 노인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이라 불리는 이 시대의 비극.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마지막에는 서로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가족에게 안부 한 통화 어떠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